이런 값싼 차가 유럽에서 팔릴 거라고? 10년 후면 사라질 것이다. 35년 전 영국이 한국 자동차를 비웃던 그때와 지금. 현대차의 기적 같은 반전 스토리. 35년 전 1989년 런던 자동차 전시회. 영국 언론들이 한국 현대자동차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런 값싼 차가 유럽에서 팔릴 거라고? 10년 후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 2024년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에서 106만 대를 팔았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을 제외하고 단일 기업으로는 3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전기차 시장입니다. 독일 본토에서 현대 전기차가 BMW를 넘어섰습니다. 그 영국 언론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까요? 과거, 절망과 무시.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1989년 런던 모터쇼 현장의 그 분위기를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부스는 초라했습니다. 고작 50제곱미터 크기였습니다. 바로 옆 BMW 부스는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20배 차이였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들의 반응은 유럽 냉랭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받아들일까? 품질이 브랜드 파워가 전혀 의심스럽다. 없잖아. 유럽 소비자들이 받아들일까? 브랜드 파워가 전혀 없다. 독일 언론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시 한 독일 자동차 전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차가 독일 시장에서 성공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때 숫자로 보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1989년 유럽 판매량을 보십시오. BMW 약 60만 대, 벤츠 약 55만 대, 현대차 고작 몇천 대, 100배 넘는 차이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다루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철강에 집중하는 게 맞다. 자동차는 독일과 일본의 영역이다. 현대차 유럽 시장 점유율 1% 미만, 독일차 시장 점유율 50% 이상.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차는 값싸지만 품질 떨어지는 차였습니다. 삼류 취급이었습니다. 결단, 고독한 선택. 1999년 정몽구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유럽 한복판에 파격적이었습니다. 공장을 짓겠다. 유럽 한복판에 공장을 짓겠다. 독일 바로 옆 체코의 말이다. 임원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실패하면 위험합니다. 회사가 흔들립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2005년 12월 체코 노쇼비체의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2006년 5월 체코 정부와 투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투자 금액 10억 유로 이상,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07년 4월 기공식을 했습니다. 2008년 10월 1년 7개월 만에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 30만 대, 유럽 전용 모델 i30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고전했습니다. 2009년 i30 판매량 약 8만 대, 목표 30만 대의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독일 언론들이 조롱했습니다. 역시 한국 차는 안 통한다. 투자금을 날렸다. 철수는 시간 문제다. 그때 정몽구 회장이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품질을 독일 차 수준으로 올려라. 가격은 품질을 20% 독일 차 낮게 하되 수준으로 올려라. 5년 무상보증을 5년 걸자. 무상보증을 원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독일 투보와 품질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체코 공장에 상주했습니다. 부품 업체를 독일 보쉬, 콘티멘털로 바꿨습니다. 단가가 30% 올랐지만 감소했습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이 30%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BMW 3 시리즈 4만 유로, 현대 i30 1만 8천 유로. 절반 가격에 품질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겁니다. 위기, 거대한 반격. 2010년 독일 자동차 업계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차의 약진을 막아야 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가 연합했습니다. 대규모 가격 인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BMW가 3 시리즈 가격을 30% 내렸습니다. 벤츠도 A클래스를 대폭 할인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골프를 50% 깎았습니다. 가격 전쟁이었습니다. 2012년 특허 소송이 터졌습니다. 독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에 일부 기술 관련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에 더 투자했습니다. 국제 기술로 대응했습니다. 단전, 기술의 승리. 2013년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을 시작한 겁니다. 투싼 FCEV였습니다. 독일이 놀랐습니다. BMW도 벤츠도 아직 수소차를 못 만들었는데 한국이 먼저 해낸 겁니다.
독일 언론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 2015년 더 발전된 넥소가 나왔습니다. 성능이 독일 시제품들을 앞섰습니다. 2016년 전기차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나왔습니다. 가격 35,000유로, 테슬라 모델 S 8만 유로, 절반 가격에 성능은 80%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출시 첫 달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2018년 아이오닉 5가 출시됐습니다. 충전 시간 18분 80%까지. 독일 차들은 45분이 걸렸습니다. 주행거리 500km, 독일 차들은 350km였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영국 오토카 매거진이 올해의 차로 선정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들도 극찬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기술에서 독일을 앞섰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독일 차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습니다. BMW 30억 유로 적자, 벤츠 25억 유로 적자, 폭스바겐 40억 유로 적자. 하지만 현대차는 흑자를 냈습니다. 10억 유로 순이익이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덕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친환경차 수요가 폭증했고 현대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현재 불가능을 가능. 2024년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판매량을 보십시오. 현대차 53만 4천 대, 기아 52만 9천 대, 합계 106만 3천 대. 35년 전과 비교하면 수백 배 증가했습니다. 만일 기업으로는 유럽에서 몇 위일까요? 폭스바겐 그룹 135만 대와 토요타 92만 대 다음입니다. BMW 77만 대보다 많습니다. 벤츠 701만 대보다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기차입니다. 2023년 독일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십시오. 현대차 5.7%, 기아 4.3%, 합계 10%요. 독일 본토에서 말입니다. BMW 본거지에서 이런 성과를 낸 겁니다. 2024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아이오닉 5와 EV6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35년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지난해 런던 모터쇼에 다시 갔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간 그 전시회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대차 부스가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경했습니다. 영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독일 차들과 경쟁할 수 있었습니까? 3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35년이 걸렸지만 해냈구나. 밴딩.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현대차의 다음 목표는 세계 1위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은 세계 3위입니다. 연간 판매 723만 대. 2024년 1위 토요타 약 1,100만 대, 2위 폭스바겐 약 900만 대.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입니까? 35년 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차가 유럽에서 성공. 불가능하다. 그때 누가 믿었겠습니까? 2024년에 현대차가 유럽에서 106만 대를 팔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고. 독일 본토에서 전기차 점유율 10%를 차지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대차를 보십시오. 35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